같은 S&P 500에 투자를 해도요, 누구는 10년 뒤 자산이 2배가 되고 누구는 10년 뒤 거의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종목 차이가 아닙니다. 실력 차이도 아니고요. 딱 하나, ETF를 매수할 때 99%가 이 부분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바로 수수료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수수료를 제대로 보지 않고 ETF를 매수합니다. 요즘 국내 상장 S&P 500 ETF를 보면요, 총 보수가 0.004% 이런 것도 있죠. 아니, 0.004%면 엄청 싼 거 아니야? 거의 무시해도 되는 수준 아니야? 미국 시장 S&P 500 ETF는 도대체 왜 사는 거야? 저도 이렇게 똑같이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진짜가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는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S&P 500 ETF와 미국 시장 S&P 500 ETF의 수수료를 직접 비교해보고 왜 국내 시장 ETF의 수수료가 착시처럼 보이는 건지, 그리고 왜 달러로 직접 투자하는 게 유리한지 차근차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특히 S&P 500은 장기로 가져가실 분들이 많잖아요. 이 수수료 부분을 정확히 모르고 투자하면요, 미래 자산의 절반을 조용히 잃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S&P 500 중에서 어떤 ETF를 사는 게 좋은지, 어떤 조합으로,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는지도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꼭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겉으로 보이는 수수료부터 볼게요. 해외 대표적인 S&P 500 ETF가 대표적으로 SPY, VOO, IVB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VOO를 가장 좋아하니까 VOO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ETF의 연간 운용 보수는 0.03%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SPY, IBB 같은 ETF들도 대략 0.03%에서 0.09%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S&P 500을 추정하는 ETF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수료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국내 S&P 500 ETF는 어떨까요? 국내에 상장된 S&P 500 ETF를 보면 우리가 흔히 보는 공개된 총 보수가 보통 연 0.05%, 심지어 0.004%까지 내려온 상품들도 있어요. 이 숫자만 딱 놓고 보면 이거 국내 ETF가 훨씬 싼데? 거의 무료 수준인데?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착시 효과라는 겁니다. 운용사들이 바보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싸게 해줄 리가 없어요. 엄청 저렴해 보이지만 이 총 보수라는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비용 구조를 놓치게 됩니다.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S&P 500 ETF의 추가 비용 이야기입니다. 국내 S&P 500 ETF를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운용 보수 혹은 공개된 총 보수라는 항목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내는 돈은 이 운용 보수만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추가 비용이 더 붙습니다. 우리가 내야 할 비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들 알고 있는 운용 보수입니다. 이건 운용사가 ETF를 만들고 관리해주는 대가로 이 운용 보수를 주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 인건비, 그리고 지수를 따라가기 위한 리밸런싱 작업 비용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추가 비용의 첫 번째, 바로 기타 비용입니다. 이 기타 비용이라는 항목, 이름부터가 굉장히 좀 애매하죠? 여기에 진짜 별의 별게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S&P 500이라는 이름을 쓰기 위해 내는 지수 명칭 사용료가 있고, 또 회계 감사 비용, 그리고 ETF 안에 들어있는 주식들을 보관하기 위한 주식 예탁 및 보관 비용 같은 것들이 전부 여기 기타 비용에 묶입니다. 말 그대로 이건 어디다 넣지? 하는 것들은 전부 기타 비용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진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추가 비용인데요. 바로 매매 중개 수수료입니다. 이건 ETF 안에서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팔 때 증권사에서 내는 수수료거든요. ETF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리밸런싱을 하면서 계속 매매를 합니다. 그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 매매 중개 수수료가 왜 문제냐면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공시를 하나하나 뒤져봐야 하고 솔직히 말해서 귀찮기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르고 지나갑니다. 이게 진짜 숨은 비용이죠. 그래서 이걸 전부 정리하면 우리가 실제로 부담하는 진짜 총 비용 공식은 이겁니다. 공개된 보수율 플러스 기타 비용 플러스 매매 중개 수수료, 이게 바로 우리가 매년 조용히 꾸준히 내고 있는 실제 비용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에 전부 공개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펀드별 보수 비용 비교 같은 메뉴가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각 ETF마다 겉으로는 안 보이던 비용들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국내 상장된 S&P 500 ETF들 중에서 규모 탑5를 뽑아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 숫자 기준으로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실제로 탑5만 필터링해서 제가 엑셀로 뽑아 놓은 겁니다.
모자이크가 되어 있긴 한데 혹시 몰라서 모자이크 했고요. 대부분 이 탑5 안에서 매수를 하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모가 가장 큰 5개니까요. 보수율을 보시면 운용, 판매, 수탁, 사무관리, 합계 이런 전체적인 보수가 나오네요. ETF를 찾을 때 나오는 총 보수가 이 합계에서 나오는 운용 보수입니다. 국내 상장 ETF는 이 합계 보수가 굉장히 낮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율에서 확 높아져요. 결론은 탑5 총 수수료를 보면 다 0.1%가 넘어요. 거의 0.17%도 보이죠. VO는 0.03%인데 VO에 비하면 뭐 5배까지도 차이가 나고 다른 ETF랑은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시겠죠? 그럼 반대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S&P 500 ETF들은 숨은 비용이 없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S&P 500 ETF들은 어떤 구조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얘기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일단 운용 보수부터 보면요. 가장 대표적인 ETF인 SPY는 연 0.09% 그리고 IVB, VO는 연 0.03% 수준입니다. 숫자만 보면 이미 굉장히 낮긴 한데 국내 시장 ETF의 운용 보수와 비교하면 미국 ETF가 오히려 더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상장 ETF는 국내 상장 ETF에 비해 숨은 수수료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말 그대로 VO의 총 수수료가 0.03%라고 하면 진짜 그냥 실질 비용도 0.03% 수준이라는 거예요. 거래 수수료나 아주 미세한 비용은 분명히 존재하겠죠. 근데 이걸 전부 다 합쳐서 실제 총 비용을 계산해 보면 대략 한 0.036% 정도 수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개된 총 보수인 0.03%랑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 사실상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SPY와 VO를 비교한 자료인데요. 여기 토탈 코스트가 실제 총 비용이고 펀드 익스펜스가 총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1000 기준으로 보면 0.31달러, 0.32달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명시된 0.03%가 실제로 맞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VO나 IVB나 SPI처럼 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ETF는 그 모든 비용을 이미 공개된 총 보수, 운용 보수 0.03% 안에서 전부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국내 ETF처럼 비용이 따로따로 숨어있는 구조가 아니라 공시된 그대로 정말 딱 그 수수료만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미국에 상장된 S&P 500 ETF들은 워낙 규모도 크고 전 세계에서 거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경쟁도 치열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규모의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ETF랑 비교해보면 많게는 실제 비용 기준으로 거의 5배에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국 시장 규모가 큰 상품들끼리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운용 보수는 계속 낮아지는 선순환이 그려지는 거고 매수 매도 스프레드도 유리해지고 결과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확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아니 같은 S&P 500을 추종하는 ETF인데 왜 ETF마다 한국, 미국마다 가격이 다르고 수익률도 다른가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같은 S&P 500을 따라간다면 이론적으로는 비슷하게 움직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미국에 상장된 ETF랑 국내에 상장된 ETF가 오르는 속도도 다르고 장기 수익률도 차이가 납니다. 수수료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S&P 500을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의 문제인데 이 ETF의 역할은 지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지수를 최대한 그대로 복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생각보다 아무 ETF나 다 똑같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미국 시장이 아닌 곳에 상장된 ETF들은 상대적으로 이 S&P 500 지수를 완벽하게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은 거의 흡사하게 따라가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산 규모도 크고 거래량도 압도적으로 많고 그만큼 유동성도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스프레드인데 쉽게 말하면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이거든요. 이 스프레드가 작다는 건 투자자의 비용이 불필요하게 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S&P 500 ETF가 지수를 잘 따라가려면 중요한 조건이 딱 3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ETF에 들어가는 비용이 낮아야 합니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죠. 비용이 낮을수록 지수 수익률을 깎아먹는 요소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ETF의 규모가 커야 됩니다. 규모가 크면 운용 효율이 좋아지고 매매할 때 시장 충격도 적고 자연스럽게 추적 오차가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거래 비용이 낮아야 합니다. 즉 스프레드가 작고 유동성이 풍부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면 ETF는 지수를 거의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ETF를 고를 때 딱 두 가지만 봅니다. 첫 번째는 운용 보수, 그러니까 총 비용이죠. 그리고 규모입니다. 이 두 가지만 봐도 대부분 걸러집니다. 국내에 상장된 S&P 500 ETF들은 구조적으로 미국 시장 ETF에 비해 규모도 작고 거래량도 작고 스프레드도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아무리 S&P 500을 추종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움직임을 보면 지수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차이는 하루 이틀 보면 잘은 안 느껴지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 몇 년,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쌓이면 수익률의 차이가 눈에 보이게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같은 S&P 500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어떤 ETF를 고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수수료 얘기는요, 세금 문제도 있고, 환율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둘째로 치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레드가 불리한 거, 그리고 추적 오차, 지수를 제대로 못 따라가는 거, 그것도 둘째, 셋째로 치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S&P 500을 달러로 직접 투자하셨으면 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달러에서 오는 기축통화 프리미엄, 달러의 힘 때문입니다. 이 역사를 보면요, 위기 때마다 항상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전 세계 자금이 어디로 몰리느냐, 결국 달러로 몰립니다. 그리고 이게 흔히 말하는 리스크를 해지하는 분산의 역할이죠. 물론 단기 환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환율 예측은 절대 하는 거 아니라 했어요. 달러가 내릴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심 통화라는 사실 자체가 이 안정성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달러가 항상 오르는 건 아니겠지만 위기 상황에서 버텨주는 힘, 이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달러 투자도 하고 있고 달러로 미국 주식도 직접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보면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달러만큼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없습니다. 최근만 봐도 그렇죠. 환율이 한때 1480원까지 치솟았다가 지금은 다시 좀 주춤주춤 내려왔습니다. 근데 어땠나요? 위기 국면에서 항상 기대만큼은 해주는 게 달러였습니다. 게다가 달러의 장점은 그냥 들고만 있는 데서 끝이 아닙니다. 달러로 미국 주식도 살 수 있고요. 필요하면 현금처럼 쓸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패자부활전이 몇 번 이후 가능한 도구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S&P 500은 미국 기업들이잖아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전부 달러 기준으로 매출을 잡고 달러 기준으로 이익을 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달러로 S&P 500 ETF를 들고 있을 때 구조적으로도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추적 오차도 적고 말 그대로 진짜 ETF를 들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국내 상장 ETF는 뭔가 이 ETF에 ETF를 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투자의 가장 기본이 분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달러로 ETF를 사는 순간 이 분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원화 베이스의 자산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기축통화인 달러 자산을 동시에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달러가 공격수가 될 수도 있고 위기 때는 수비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원화에만 전부 몰빵해 놓는 전략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방법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S&P 500을 투자한다고 하면 단순히 수수료가 싸서 추적 오차가 작아서가 아니라 달러라는 자산을 함께 가져간다는 관점에서 미국 ETF를 직접 매수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원화로라도 S&P 500에 투자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환전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투자할 수 있으니까 편의성 측면에는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딥하게 들어가면 미국은 세금도 있고 하니까요. S&P 500은 적금 대신에 S&P 500을 드셔야 합니다. 드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S&P 500은요. 언제든지 단기 하락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뉴스 하나, 금리 하나, 전쟁 하나만 터져도 순식간에 10% 20%도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다음입니다. S&P 500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결국 어떤 자산보다 빠르게 회복을 해왔고 결국에는 전고점을 뚫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건 희망회로가 아닙니다. 이건 희망회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이미 증명된 데이터죠. 물론 이런 말도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S&P 500에 투자하면 이게 이제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니야? 사실 이건 맞는 말이죠. 부는 상대적인 거니까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 아직도 S&P 500에 투자조차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주식은 무섭다고 안 하고 달러는 환율 때문에 무섭다고 안 하고 결국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직도 기회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을 단기적인 이슈로 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고 그 위에서 또 성장할 거라는 경험값이 있잖아요. S&P 500 투자는 단기 수익을 내는 게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믿고
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공포에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이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이때 달러로 S&P 500을 가지고 있으면 더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떨어질 때도 달러라는 안전자산을 같이 들고 있는 셈이거든요. 보통 달러와 코스피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하락장에는 달러가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회복 국면에서는 S&P 500이 수익을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전략은 복잡하게 가실 필요 없습니다. 달러로 S&P 500 ETF 하나 가져가시고, 그리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QQQ 정도만 추가하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관련된 영상 찍어놨으니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이 정도면 구조도 단순하고 관리도 쉽고 안정성과 수익률 둘 다 노릴 수 있는 전략이 되겠네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하락을 피하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락을 전제로 설계된 전략을 가져가는 것. 저는 이 관점에서 달러와 S&P 500 ETF 조합이 너무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S&P 500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에서 다 못한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수익 인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제 블로그에서 정리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블로그로 오셔서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 링크 걸어둘게요. S&P 500은 아직도 기회가 있고요. 기회가 있는 이유는 다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돈과 투자에 대해서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고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